어느 날 학교에서 경찰과 도둑을 할 때였어요. 당시 저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옆칸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울길래 놀라서 일단 말을 걸었죠. 저 괜찮아요? 말하자마자 지죽은 듯이 화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괜히 말 걸었나 싶어 멋들어가서 화장실을 조심스레 나오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뭐지? 하지만 사람이 나오지 않아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며 주긋듯이 뛰었어요. 그걸 보던 보건선생님은 오스라, 너 왜 그렇게 뛰어? 라며 저를 잡으셨고 화장실에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보건선생님은 놀라시면서 자기도 우는 소리를 몇 번 들은 적 있다고 하시더군요. 과연 울음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전 고3 여학생입니다. 한창 공부할 시기라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부모님은 일 때문에 집에 안 계셨고 저와 오빠밖에 없었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던 도중 탁 일정한 간격으로 뭘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빠는 이 시간에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 방을 나왔어요. 주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오빠 이 시간에 뭐해? 하며 주방으로 다가갔는데 오빠가 칼을 들고 공중에 휘저으면서 니들 다 죽일 거야!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놀란 저는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는데 오빠 방에서 오빠가 나오더니 이 시간에 뭐하냐? 깜짝 놀랐네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니 아까 칼을 들고 있던 오빠는 없었어요. 과연 귀신이었을까요? 헛것이었을까요? 때는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을 하던 시절 혹한기 훈련을 하던 때입니다. 행군을 마치고 야영지에 도착하여 텐트를 쳤습니다.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어서 텐트 위에 비닐을 5겹 겹친 후 텐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 든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나와 자꾸 저를 쫓아오며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괴물에게 벗어나려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꿈속에서 숨이 안 쉬어져. 너무 놀라 악을 쓰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이상하게도 깨어나서도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제 옆에 있던 후임병과 동기병도 제가 깨어나자마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걸 느끼고 누가 하나 먼저랄 것 없이 텐트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밤에 폭설이 내려 저희 텐트를 온통 눈으로 감싸서 안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그 악몽을 안 꾸고 계속 잠을 청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선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이 이야기 알아? 어떤 아이가 엄마를 놀라게 해주려고 냉장고에 숨어 있었대. 그런데 밖에선 열리는 냉장고가 안에선 안 열린 모양이야. 엄마는 아이가 밖에서 행방불명된 줄 알고 밖에서 아이를 찾다가 결국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대. 소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냉장고 안에서 금방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날 방과 후 친구들과 집에 가는데 강가에 냉장고가 버려져 있는 걸 보았다. 그 강가는 사람들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냉장고를 보자 소녀는 문득 낮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정말 냉장고 안에서 문 여는 걸까? 이윽고 소녀는 냉장고 안에 들어가기로 하고 열흘 새 동안 나오지 않으면 친구들이 밖에서 열기로 했다. 하나, 둘, 셋. 이상하게도 소녀는 나오지 못했고 결국 친구들이 냉장고 밖에서 열어 소녀를 꺼냈다. 소년의 얼굴은 하얗게 창백해져 있었고 자신이 나온 냉장고를 보자마자 놀라는 표정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놀란 친구들은 소년을 따라갔는데 한참 달려 강가에 벗어나서야 소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냉장고 안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 친구들과 산으로 드라이브로 갔다. 길은 그 커브의 연속으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바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고개였다.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변에서 온몸이 피투성인 여자가 튀어나왔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상하게도 방금 봤던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차가 정확히 낭떠러지에 걸려있던 것. 브레이크를 밟는 게 늦었다면 추락했을 것이다. 아마 그 여자는 여기서 죽은 여자로 우릴 도와준 것 같다. 우리는 손을 모아 여자의 성부를 빌었다. 그때 귓가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 어머님이 예지몽 쪽에 능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친구 아버님은 차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니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던 하루는 친구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남편, 그러니까 친구 아버님이 방에 누워 자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의 발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지네가 꿈틀거렸대요. 보기만 해도 징그러울 정도로 컸다네요. 무서워서 보고만 있는데 그 지네가 남편의 발에 타고 올라가서 다리를 지나 점점 몸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꿈속이지만 저걸 쳐내야 하는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서워서 쳐내지는 못했답니다. 그 와중에 목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머리를 타고 넘으면 죽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냈다 쳐내서 지네가 바닥에 떨어지고는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어머님이 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 친구에게 몸 조심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친구 아버지는 운전을 하니까 괜한 얘기가 될까봐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친구 아버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앞에 있던 차들이 사고가 난 거예요. 갑자기나 사고지만 바로 앞에 있던 트럭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괜찮았는데 앞에 있던 트럭이 공사장용 철근을 잔뜩 싣고 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서 철근들이 뒤로 쭉 쏟아졌는데 친구 아버님 차에 전면 유리창 바로 앞에서 멈춰서 무사하셨다고 하네요. 친구 어머님의 꿈속에서 지네를 쳐내지 못하고 머리를 타고 넘었다면 정말 어떤 사고가 났을지 친구애가 그 얘기를 듣는데 신기하면서 오싹했어요. 안녕하세요, 썰님. 너무 무서웠던 사연 보내봅니다. 약 4년 전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와 처음 잘 때였어요. 제 방엔 짐을 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죠. 제가 평소에 잠을 빨리 들지 못하는 편이라 막 뒤척이다가 장롱 쪽을 딱 봤는데 벽과 장롱 사이에 흰 소복을 입은 눈이 다 까만 다리가 없는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에 계속 쳐다봤다가 고개를 살짝 돌리니 장롱 손잡이 2개에 각각 한 명씩 파란색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와 분홍색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가 옷걸이에 걸려있듯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 두 여자아이도 모두 눈이 새까맣고 다리가 없었고요. 머리를 높게 묶어서 똥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마음에 부모님을 깨우고 엉엉 울었죠. 그렇게 불을 켠 후 제가 안정이 되고 다시 불을 끄니 그 형체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이후 전 제 방에서 잤고 그로부터 1년 후 제 방에 갑자기 곰팡이가 쓸어 그거 수리하는 동안 다시 부모님 방에 자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번 자는 동안 전 가위도 눌리고 그 꿈의 배경은 항상 부모님 방이었죠. 어느 날은 제가 귀신의 모습으로 변하고 어느 날은 친구가 귀신으로 변하고 정말 무서웠지만 그냥 잘하는 가정이다 생각하고 세월이 지나니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무서운 이야기 영상을 보니 갑자기 그 일들이 생각나 엄마께 그 얘기를 모두 다 해드렸어요. 전 덤덤하게 말을 했고 전 엄마께서 귀신이 어딨냐고 하시며 웃으실 줄 알았죠. 근데 엄마의 얼굴이 엄청 굳어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에이 왜 그래 웃자고 한 소린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라고 하니 엄마께선 그게 사실은 네가 6살 때 항상 매일 밤 12시에 일어나 울며 무섭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온 방을 뛰어다녔었어. 처음엔 그냥 안 물을 거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그 일이 매일같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인분들 중 한 분께 찾아가 너의 상태를 물어봤었지.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며 네가 기가 너무 약하다 이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야. 다행히도 며칠 지나니 네가 안 그러더라고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아직 이사는 가지 못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악몽도 꾸지 않아요. 그때 전 정말 뭐였을까요? 제가 예전에 잘나가던 동네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보통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 중에 아파트 부지가 옛날엔 묘지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살던 아파트가 소위 말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묘지였던 곳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헛것을 자주 보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귀신이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는 숙여서 머리를 감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남자는 대부분 샤워할 때 서서 머리를 감잖아요. 그때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데 내 머리카락이 아닌 게 목이랑 어깨 주변에 자꾸 엉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학교 두발 구정 때문에 스포츠 머리였는데 그 머리카락은 아주 긴 생머리의 머리카락이었어요. 한 30cm 되어 보이는 그런 머리가 항상 엉켜 있어서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 아세요? 분명 머리카락인데 강아지를 만진다든지 할 때 그 느낌. 어깨에서 그거 때렸는데 머리카락은 손끝으로 집어올릴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턴 전 문을 열어놓은 뒤 부모님께 보고 있어달라 하고 머리를 감았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보고 계시면 머리카락이 엉켜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이 출장을 가신 뒤 혼자 집에 있는데 머리를 감아야 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 겨우 참은 뒤 눈 따가워 죽겠는데도 눈을 부릅뜨고 머리에 샴푸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뿌리고 씻어냈는데 눈에 샴푸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무서워서 한쪽 손을 위로 뻗어 귀신이 모르게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팔을 휘감는 인지적인 느낌이 느껴지면서 닭살이 확 돋았습니다. 물에 푹 젖은 머리카락이 팔에 감기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눈이 따가운 것도 모른 채 눈을 떴고 거울 속에 비친 모습에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머리 위에는 거꾸로 매달려있는 한 여자가 웃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뜯으며 제 머리 위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현관문 잠금 장치를 열쇠에서 도어락으로 바꾸게 된 계기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한 동네에 4가구가 사는 빌라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동생, 저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일로 인해서 한 달에 2-3번씩 얼굴을 비추시고요. 저는 평소 새벽에 혼자 집에서 예능 프로를 보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날도 어김없이 캔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죠. 가족들은 다 자고 있었기에 볼륨을 낮추고 불은 다 끈 상태였습니다. 한참 끄끄대며 TV를 보고 있는데 물마이크에서 안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사는 빌라가 오래되고 저희 집이 1층이라 문 여는 소리, 계단 여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윗집 아재 또 술 마시고 오셨네 라고 대수롭게 않게 생각한 후 다시 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현관 쪽에서 딸깍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조용히 다가가 보니 현관문 아래 신문지 입구로 휴대폰을 쥔 길고 투박한 손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손에 들린 휴대폰은 플래시가 켜져 있었고 휴대폰을 이리저리 돌리는 게 동영상을 찍는 듯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고 112에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그 손을 쳐다보고 있는데 가족들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 소리를 질러버릴지 핸드폰을 뺏어버릴지 고민하던 순간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니 뭐야? 여기서 뭐하는데? 바로 윗집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닙니다. 술 취해서 집을 잘못 찾아왔네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밖에 나가보려고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개수작 부리지 말고 후딱 꺼져! 니보다 나이 많은 나도 지혜도 집은 잘 찾아가. 빌라는 한바탕 떠들썩해졌고 옆집 이모가 경찰을 불렀단 말에 그 남자는 순식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날은 밤새 뒤척이다 1시간도 못 잤어요.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집 현관문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께 여쭤보니 이웃분들이 빌라마다 내는 건물 청소 회비의 일부로 저희 집에 도어락을 설치해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윗집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건 제가 2달 전에 이사하고 난 후 겪은 소름 돋는 사건입니다. 2달 전 제가 이사온 이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집에서 어머니께 연락을 받고 뛰쳐나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제가 사는 층에 있더라고요. 급하게 엘베에 타니 엘베 안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날카롭게 생긴 여성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를 작동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귀신인지 정신병자인지 무섭고 급했던 저는 계단으로 갔습니다. 웃긴 건 엘리베이터가 1층에 가 있더군요. 소름이 확 돋았었죠. 병원에서 동생의 건강을 확인하고 9시 정도에 다시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설명했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그리고 며칠 후 주말에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벨이 울리길래 인터폰을 봤더니 현관 앞엔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심장이 떨려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여자는 시간이 지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 당황해서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연락을 받고 어머니가 왔을 땐 그 여자가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를 쓱 쳐다보곤 옆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 여자분은 다음날 목에 줄을 매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자살하기 전 왜 저한테 그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그때 트라우마가 됐는지 가끔씩 그날과 관련된 악몽을 꿉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아직까지 저희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꿈을 많이 꿔서 악몽을 꿔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은 날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한밤중에 이불을 걷고 일어나 방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문을 연 다음 거실로 나가려 했고 거실로 나온 순간 실제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 바로 앞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던 곳은 방문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말이죠. 그날은 자면서 엄청 불렀나 보네 하고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그 꿈을 이어서 꾸었습니다. 지난밤과 같이 꿈속에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고 이번에는 거실에 붙어있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 꿈에서 깼는데 제가 거실 한가운데에 누워있더라고요. 첫 번째 꿈과 달리 눈을 떴을 땐 아침이 아니라 한밤중이었습니다. 식구들도 아직 다 자고 있어서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꿈을 또 이어서 꾼 겁니다. 이번에는 꿈속에서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창가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더군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밤바람이 꽤나 차가워서 꿈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꿈이 깨질 않았습니다. 제 몸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베란다 창문 밑에 있던 화분 받침대를 밟고 창틀 위에 올라섰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에 몸을 멈추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저는 그대로 3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건가 싶은 순간 저는 꿈에서 깨어났고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제가 마룻바닥에 누워 베란다 문을 잡고 있었거든요. 살짝 열린 베란다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요 며칠 일어난 형상이 목류병 때문인 것 같아서요. 무서움 때문에 흔들려가는 부모님과 함께 안방에서 잤습니다. 다행히도 그때의 목류병 증상은 일시적인 증상이었는지 그날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 여전히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또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세트!
6년 전쯤에 여름 휴가철에 관광지 지역에서 버스가 끊기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하룻밤 묵어와야 할 일이 생겼다. 휴가철이라서 좀 멀쩡해 보이는 숙소는 만원이었고 어쩔 수 없이 좀 허름한 외관에 시내와 떨어져 있는 한 여관으로 갔다. 기분 나쁜 냄새가 감도는 여관이었지만 그래도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상황이라서 그곳마저 빈 방이 많이 남아도는 편은 아니었다. 나는 어차피 다른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곳에서 묵기로 하였다. 방에 짐을 푸고 자리에 누워보니 벽지 무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벽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것을 보았다. 엿보는 구멍이구나. 나는 여관 수준을 알만하다고 혀를 끌끌 차면서도 구멍에 눈을 댔다. 구멍을 통해 방 건너편 모습이 보였다. 옆방에 누가 묵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면 흐뭇한 구경거리를 꽤나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사람이 있나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쉬워하며 구멍에서 눈을 뗀 그 순간 그 구멍으로 날카로운 송곳이 마구 찔려 나왔다. 1994년 루마니아에서 오주로라는 남자가 오른쪽 눈에 각막 이식을 받았다. 1995년 오주로는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이 조사하러 가보니 그의 집에는 유리창, 거울, 텔레비전 화면 등등 반사되는 것은 모두 마구 깨어지고 부서져 있었다. 책상에서 그의 일기가 발견되었다.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수도 없이 계속 적혀 있었다. 오른쪽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 어느 중학생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은 것을 알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날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져 괜히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집에 빨리 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싹한 느낌에 그 학생은 더 빨리 걸었지만 그에 맞춰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빨리 걸어왔다. 그런데 골목길에서 어떤 남자가 나왔다. 중학생은 무서운 마음이 들어 잠시 생각했다. 저 사람이 내가 사는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뒤에서 따라오는 남자도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남자도 같은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고 심지어 자신과 같은 동이었다. 중학생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뒤이어 수상한 사람과 골목길 남자도 뒤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중학생과 수상한 사람은 춤을 눌렀는데도 골목길에서부터 걸어온 남자는 춤을 누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상한 남자는 황급히 빠져나갔고 옆에 있던 남자는 한숨을 내뱉었다. 중학생은 그 남자에게 조심히 물어봤다. 옆집에 사시나 봐요? 남자는 말했다. 학생 뒤에서 칼을 든 남자가 쫓아가길래 와준 거예요.